3번? 안녕하십니까? 아까 외전에서 모셨던 이상돈 교수님 모시고 대선 전망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. 기다리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예. 아까 제가 한번 좀 약간 진행하다 기억에 남고 약간 뭐 웃었던 부분 중에 하나,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겐 치명적일 것이다. 그 말씀을 제가 농반 진반이시죠? 근데 그게 반지 농담 아니겠습니까? 그 박근혜 대통령 뒤끝이 확실하잖아요. 예. 옛날에 옛날이라 몇 년 전에 예. 유승민 원내대표 그랬다가 확실하게 손봤다. 그때는 힘이 있을 때였고 지금은 힘이 없다. 지금도 힘이 있죠. 예. 없다고 사면되고 보면 안 나오면 되죠. 정치적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, 아직도?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. 예. 그래서 뭐 누가 뭐 당 대표가 뭐 박정희 대통령 가장 존경한다는 것도 다 눈치 보는 거잖아요. 예.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렇죠. 그렇다면 만약에 사면돼서 나오면은 이 정치가 윤석열 후보가 좀 부상하려 그러면 적시적소에 한 마디씩 해가지고 이제 길을 꺾는다는 말씀이시죠? 뒤끝 장난하는 거지만은 굉장히 함축적인 한마디 하면은 그 데미지가 분명히 될 것이다. 그렇죠. 근데 또 지금 자체도 굉장히 뭐 여기저기 사건 터져서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 그래서 뭐 야권 후보는 윤 전 총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야권 혹시 야권에서는요.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완주를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하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완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대선의 끝까지 지금부터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그리고 뭐 과연 또 국민의당에 입당을 할 수 있을지 입당을 언제 하는지 그러니까 입당 얘기 나올 때까지 뭐 지금 뭐 진짜 뭐 지난 여론조사로 뭐 할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까지도 많이 남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고 완주 자체를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? 국민의당 입당하기 전에 뭐 무슨 이렇게 지지율이 그때 꺾이고 가랭이가 바지가 가랑비에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. 네. 그렇다면 그렇게 보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개인 뭐 그런 그것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몇 번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흔히 무슨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난 어떻게 검찰 문제만 지적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냐?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뭐 교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한 변호사도 하더라고요. 제가 아는 변호사가 다른 검사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 그래도 갸우뚱하면서도 한번 들어주겠는데 특수통 중에 윤석열 검사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 그거는 코미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. 근데 이제 현 여당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왜냐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칼을 막 휘두를 때 잘한다고 박수 쳤잖아. 그러다가 이제 그 칼이 돌아오니까 이 추윤 사태로 해서 지금 여당도 뭐 할 말이 없죠. 그러니까 뭐 나야 뭐 양쪽에다 부담이 없는 사람이니까. 그리고 직권남용죄, 강요죄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뭐 그 무죄 나왔잖아요. 이런 것도 이게 맞으면은 언론인으로서 또는 정책 담당자로서 잘못했다. 그 책임을 져야 된다. 그거는 뭐 마땅히 맞습니다. 그러게 법적으로는 다른 그거를 가지고서 검찰이 또 직권남용, 강요죄 같은 거, 그건 이른바 범죄 구성 요건이 좀 상당히 너무 애매해서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지금 수십 년 동안에 검찰서 그거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적용하지 않았던 형법 조항이에요. 그걸 마구 휘둘렀잖아요. 그거 휘두르면요 나만 할 게 없어요. 공무원도 일 안 합니다.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 전력,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전력,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제가 법학자도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가지는 사람이 대통령 한다. 나는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보는 거죠. 요새 개인적인 문제는 다음 문제.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? 그 개인 가족 비리 의혹 뭐 이런 부분은? 그런 것도 지금
뭡니까 지금 상당히 공중파 방송이 뭐 막 나오대 종편에서도.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이런데 보면 많이 보지 않잖아요. 그 보면 이제 그게 무슨 익명으로 쓰는 댓글이 아니잖아. 나오는 사람들 멀쩡한 기자들이 자기 모든 걸 걸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근거 없는 거다.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이 그냥 가면 쓰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자기 이름 걸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빠진다고. 그러면 보죠. 교수님께서는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처음부터 한 적이 없죠. 그렇다면 최재형 후보는 어떻습니까? 최재형 후보가 무사히 후보가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해볼만 하죠. 근데 이제 그분도 법률가 아닙니까? 근데? 그것도 좀 쉽지가 않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?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메시지 전당하고 이거잖아요. 그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분도 그럼 윤석열 후보만큼의 어떤 그런 결함은 아니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또 법관은 평생 법관 아니니까 그리고 법조문 적용했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선출직도 해보지 않았고 해야만 민심도 알고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뭐 당신은 배우만 해라. 그것도 이른바 킹메이커. 나가 킹메이커가 누군지 모르겠어. 그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비호감 민족 인물들이 저 킹메이커 자처한다고 봐요. 킹메이커들이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배우, 그러니까 후보는 배우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라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거 웃기는 얘기. 아니 누굴 염두에 두신 건 아니죠? 아유 염두에 둬도 그만이고. 염두에 두셨군요.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당의 실책으로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 중이지만 저기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?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선뜻 리더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그래서 뭐 윤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최가 둘 다 어떤 그렇게 약간 함량 미달로 평가를 하신다면 결국은 장기적 전망으로 누가 그러니까 뭐 함량 미달이라기보다 그 사람 뭐 특히 최재형 원장이야 그 뭐 판사로서 훌륭했고 뭐 감사원장으로서의 평가는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.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금방 우리가 말했던 모두가 전환이 돼서 선거 더군다나 이 가장 큰 선거를 갖다가 해볼 만한 이것을 거쳐갈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단 말씀이죠? 의구심이 있죠. 그리고 과거에 예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뭐 누가 그랬는데 배우처럼 따라다니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조정은 딴 사람이냐고. 이건 뭐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?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 의무, 그 정치적 중립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.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? 그거는 뭐 감사 방향에 대해서 그건 뭐 평가가 다를 수가 있죠. 보는 시각에 따라서. 그런데 솔직히 뭐 최재형 원장이 이렇게 나온 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원장 더 하지도 못하잖아요. 이미.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여당에서 거짓 인신공격처럼 최 전 원장을 한다. 나는 그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?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뭐 더 있어도 큰일이잖아. 감사원장으로. 감사원이 자체가 흔들리잖아요. 아니 근데 감사원장을 하다가 제가 여쭤보는 거는 나와서 자연인으로 계시면 괜찮은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다.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일단 나하고 좀 비정상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예상하기를 나와서 아직 대통령 선거 12월 달인데 내년 3월에 많이 남았잖아. 난 좀 몇 달 바깥에서 근데 바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. 그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뜨악해요. 그래서 왜냐 이것은 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최소한도 예우니까 그래도 한 3, 4개월 좀 바깥에서 워밍업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
자기가 좀 분위기를 익히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당내 경선이라는 게 이게 속된 말로 완전히 아수라장 아닙니까? 그 아수라장에 혼자 지금 배란간 뛰어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려는지 난 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교수님 지금 보시기에 그 역량을 이렇게 역량 평가를 하시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당내 주자들이 결국은 대선 주자로 나와서지 않겠느냐 이런 좀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가능성, 그런 그것도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세가 좀 빠지는 것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거 관계가 있겠고 또 최재형 원장이 그걸 과연 이렇게 흡인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저 홍준표 그 전 대표 전 대선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들 좀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당내 어떤 세력을 당내 기반을 다지고 있지 않은가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최 후보도 그렇고 윤 후보도 그렇고 중간에 어떤 그 역량 부족 때문에 어떤 끝까지 완주를 못한다면 당내 후보 중엔 누굴 가능성 제일 있다고 보세요? 그게 이제 뭐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이런 말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정치하시지 않으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공부도 돼 있고 뭐 기본적으로 모든 국정에 대한 이해 또 그런 노선 같은 게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게 될지 그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. 유승민 의원의 가장 큰 어떤 본인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면 가장 답답한 것은 당 내부에서 정작 자신을 지지해야 될 분들은 갸우뚱하고 있고 자신의 적이 돼야 될 분들은 진심으로 저 사람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딜레마 같습니다. 그런 면도 있죠.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은 또 제가 듣기는 지난번에 총선 때 그래도 좀 유승민 의원이 본인은 이제 후보를 안 나왔죠. 대신에 그래도 모르겠어요. 제가 정확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유 의원한테 유 전 의원한테 호의적인 의원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습니까? 옛날보다 늘어났나요? 보시기엔 뭐? 글쎄 뭐 좀 늘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지난해 공천 신청 안 했잖아요. 그러게 있고 뭐 홍준표 의원은 아무래도 그 직전 대선에서 2등한 사람이니까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3등을 밀어버리고 2등을 해서 당에 산 거 아닙니까? 그때 홍준표 집에 3등 했으면 저 당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지지 세력이 제가 그래도 또 황교안 대표도 지지했고 또 이렇게 좀 상당히 지금 갈 길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좀 야권은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. 그럼 여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정세균 후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커리어도 누구보다 커리어로만 보면 대통령 이상의 어떤 커리어인데 대통령 하고 남지 않죠.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? 보시기에 학자로서 관찰하시어 보면은 저 같은 사람만 그 여론조사 그러면 1등 나오죠. 근데 왜 안 되는 거죠? 그게 아직은 뭐 과거에 고건 총리나 그때 조순 전 서울시장도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왔었잖아요. 근데 도대체 시동이 안 걸렸잖아. 출마 선언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고건, 조순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? 뭔가요? 그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좀 자기들하고 호흡이 되는 사람을 감성적으로 선택을 하지. 이렇게 국민들이 말씀이시죠? 국민 일반 유권자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하고 화려하고 이력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유권자들은 뭡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보고 투표하지 이력서를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은 아무래도 좀 바이든
대통령한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예. 바이든도 된다 하니까 예. 저 육선 의원 부통령 8년 한 사람도 이제 나이 예. 되니까 이제는 좀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는가 하는데 그거 차이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 그거 효과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죠. 그 좀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 자기들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. 좋아하잖아요. 그럼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? 그 팬덤이라 그러나요? 예. 열광적인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표할 때 가면은 뭐 어디 가면 난리 나잖아요. 이거 예. 이런 거. 뭐 이런 것이 대중 정치라서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은 아닌데 그 현실적인 그 문제 아닙니까? 그런 게 없으면 다이나믹이 없으면은 그 대통령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게. 그렇다면 교수님 제자인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나 그분들의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두 분은 어떻습니까? 어느 분이 강점이 있나요? 그 두 사람을 예. 섞어서 장점만 따면 제일 좋죠. 근데 섞을 수가 없으니까요. 섞을 수가 없으니까. 어느 분이 더 어떤 소통이나 팬덤 같은 데는 어느 분이 장점이 있습니까? 보시기에. 글쎄요. 그게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그 딜레마일 거예요. 예. 그래서 좀 저도 민주당에서 좀 아는 사람 보잖아 그러면 자기들도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말씀? 그러니까 뭐 그 장단점이 분명히 예. 있고 또 한쪽엔 장점이 있지만 한쪽엔 또 핸디캡이 있고 그러니까 예. 그런 얘기를 좀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. 예. 예. 그 지금 다른 어떤 여당 후보의 경우에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시지는 않나 보죠?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뭐 가능성이네.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선에 나올 가능성, 아니 뭐냐면 경선에서 뒤집을 가능성, 이런 어떤 역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뭐 제가 사정을 잘 모르는데, 근데 우리가 과거에 또 보면요, 아무리 이제 권리당원이라 그래도 그 뭐 의원이나 그 뭡니까 그 당협위원장, 그 지역위원장이라고 있죠. 그런 사람들이 당원을 통제하고 당원을 지지하는 거 과거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대의원 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여간방 몇 개 돌면 표가 움직이고 그랬잖아요. 네. 지금은 그게 안 맥히잖아요. 더군다나 권리당원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갖다가 당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가 그 10%대를 이재명 지사가 계속 유지하면은 그러면 뒤엎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5% 미만으로 줄면은 그거는 열어봐야 한다고. 네. 더 이변이 생길 수가 있죠. 예. 그 뭐 제가 여쭤볼 건 대강 여쭤봤는데요. 지금 큰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대략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단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로서 야당의 어떤 지금 전략이랄까요, 충고랄까요, 한번 해주시죠. 예. 글쎄요, 그 지금 거기 지금 글쎄 뭐라 그렇게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. 지금 선거라는 게 한 번도 안 해본 두 사람이 뭐 주된 후보처럼 돼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 홍준표, 유승민 의원은 좀 이렇게 뒷전이 밀려 있고 한데,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좀 어떻게 앞으로 2-3개월 내에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된다는 말씀은 외부 주자들이 가라앉고 당내 주자들이 솟아오른다, 뭐 이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건가요, 제가? 그렇게 당내 주자가 확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격차가 크는 아주 우스운 상태가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재 갖고 있는 지지가 어느 만큼 빨리 가라앉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, 뭐 이런 것이 지금 뭐 제일 야권에 대한
관전 포인트가 되겠죠.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정리하면 네.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빨리 빠져서 정상화돼야지 야당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거칠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볼 것 같으면 뭐 홍준표 의원의 장점과 네. 최재형 원장의 장점만 합쳐서 둘이 섞어서 하면 제일 좋죠. 근데 그게 안 되니까. 그게 안 돼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시간 너무 오늘 오래 모시고 말씀을 여쭤봐가지고 예, 감사합니다. 이거 뭐 누추한 데까지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